예,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의 에이텍 CEO의 데이터 기술팀 박동혁이라고 합니다. 예, 금일 마이데이터 기반의 AI 금융 비서에 대해서 일종의 사례 케이스로 유즈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기반의 AI 금융 비서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들이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핸디소프트와 삼성전자를 거쳐서 이제 지금 SKT에 이제 근무 중인데요. 한 20년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일하면서 드디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꿈, 전산의 꿈인 요구사항을 집어넣으면 시스템이 나오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시기가 왔습니다. 목차로서는 이제 먼저 이 마이데이터 시스템에서 그 금융 비서를 개발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저희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고, 개발 내용에 있어서 이제 개발 현안이라든가 그 개발하면서 이제 겪었던 저희들의 이제 아픔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데이터는 다들 핸드폰 쓰시면은 가끔씩 이제 본인 인증을 할 필요가 가끔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패스 앱을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안에 금융비서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금융비서라는 이름으로 그 정보 동의를 해 주시면은 그 가입자분들의 그 금융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재무 진단이라든가 금융 피드 서비스, 그리고 재무 현황 같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금융 비서 탭이 있는데, 그 금융 비서라는 탭 안에 그 챗봇 기능을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LLM 기반으로 이제 마이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챗봇 기능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LLM 기반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기능을 개발된 계기가, 실제로 챗GPT에서 다음과 같이 은퇴를 위한, 내가 46살인데 은퇴 준비에 적절한 월 저축액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좋은 말들을 해줍니다. 일반적이고 친절하고 공자님이 해주시는 일반적인 답변들을 해주는데, 그 답을 들었을 때 난 돈도 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해주는 거지? 내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나 자신의 나의 현황,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좀 나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답변을 해주는 챗봇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행히도 지금 저희 SKT에 정보 동의를 해주시면은 마이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또 다행히도 LLM이라는 좋은 시기가 와서 접목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단순히 내 연금 저축이 적절한가 물어봤을 때,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이니 몇 프로를 저축해야 되고, 이렇게 좀 가족 구성을 고려해서 더 많은 저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의 상황을 적절히 접목해서 양념을 잘 버무려서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이렇게 과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챗봇, 고객이 던지는 챗봇 질문과 답변을 제공해주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제공해주는 질문과 현재 그 금융 비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UI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쇼컷 기능,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많은 질문들이 나왔던 FAQ, 그런 내용들도 이제 같이 제공해주는 컨셉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 현안으로서 저희가 이제 처음 그 LLM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통신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금융 지식이라든가 금융 내용들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금융 날리지 DB를 구축하는 게 이제 또한 중요 사안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금융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보니 저희가 수집한 이제 금융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두 가지 큰 현안 때문에 금융비서 트레이닝 센터라는 일종의 학습 도구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라이빗 LLM, SLLM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금융 트레이닝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일종의 이제 저희가 금융 날리지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도메인 전문가 분들과 저희 사업팀 직원분들을 동원을 해서 금융 가이드를 먼저 등록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각 투자, 금융 일반, 보험 이런 것들을 관련된 금융 가이드들을 등록을 하고요. 이런 금융 가이드들을 등록을 할 때는 고객이 질문할 것 같은 내용과 연관된 금융 가이드들을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 데이터도 필요하죠. 내가 자산이 얼마고 자동차는 얼마짜리 끄고 있고 가족 구성은 어떻고 지난달 생활비는 얼마 정도 나갔고 이러한 내용들을 테스트용으로 이제 이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이 고객이 던진 질문과 관련된 가이드를 참조를 해서 그 질문과 관련된 마이 데이터도 같이 섞어서 좋은 답변을 내줄 수 있도록 테스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LLM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은 그 LLM이 생성해주는 답변을 가지고 이제 디버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디버깅을 쉽게 하기 위해서 LLM과의 대화 이력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저장을 하고 어떤 가이드들을 참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 실행 로그를 수집을 해서 향후에 파인 튜닝 할 때라든가 디버깅을 할 때 참조하는 식으로 이제 금융비서 트레이닝 센터라는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답지 등록 기능을 통해서 나중에 파인 튜닝을 할 때 정답지로서 사용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레그라는 아키텍처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레그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우리가 접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친숙하게 알고 있던 어떤 개념과 매핑 시켜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문제의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잘 찾아보는데,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딱 맞는 책의 페이지를 찾는 그런 인덱싱 방법, 그게 이제 인베딩 기반의 이제 벡터 서치가 되겠고요. 또 이제 그 서치를 해서 질문과 관련된 답변을 질문과 관련된 그 데이터를 잘 찾았으면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 시간에 이제 잘 교수님의 말을 잘 듣고 잘 이해를 했으면 그게 파인 튜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좋은 문구를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LLM한테 잘 던져주면 이제 좋은 답변을 내주기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프라이빗 LLM을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만큼 챗 GPT보다는 좀 깔끔한 답변이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축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뭐 AWS 위에 그 저희가 수집한 가이드 데이터들을 벡터 DB로 저장하기 위해서 레디스 서치를 이용해서 벡터 DB를 구성해서 가이드 정보를 보관하고 있고, 기본적인 레그 아키텍처로 파이썬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라이빗 LLM으로서는 그 ADAS의 인스턴스를 모델을 가져다가 이제 띄우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트레이닝 센터라는 시스템도 이제 구축을 해서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모은 그 파이낸스 금융 가이드들을 그 저희 쪽 AWS 위에 올리는 이런 작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도 저희 쪽에 이제 SKT GPU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파인 튜닝된 모델을 AWS에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레그를 적용하기 전에 그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리액트라는 리즈닝 액트라는 에이전트 구조도 한번 써봤는데, 그 저희가 모아둔 각종 그 금융 가이드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그 저희 마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리트리버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수학 계산이 저희가 이제 금융 도메인이다 보기 때문에 약간의 4층 연산 같은 수학 계산이 필요해서 LLM 매스라는 툴도 연결하고, 또 이제 현재 이제 그 코스피 지수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뭐 금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서치 툴도 연결을 해서 한번 돌려봤는데, 그 일단은 이건 일종의 실패 사례입니다. 예. 잘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일단은 이제 이거 결과를 이 방식으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최소 한 6번 이상의 LLM과의 통신이 있어서 성능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가끔은 되게 창의적인 놀라운 결과도 스스로 이제 가이드를 여러 번 참조를 해서 결과를 좀 그럴듯하게 내보내는 그런 결과도 있었지만,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이 부분은 쓰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레그 아키텍처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단 이제 레그 사용자로부터 질문이 들어오면은 먼저 이제 질문에 맞는 금융 가이드를 선택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 가이드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파이낸스 가이드, 뭐 투자 가이드, 은퇴 가이드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사용자의 질문을 받고 어떤 가이드로부터 이제 리트리버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지 그 부분을 먼저 인텐트를 먼저 분류하는 단계가 먼저 진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리트리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사용자 질문에 이제 명확하게 딱 들어맞는 가이드 문구를 찾아오는, 지만 그 안에도 이제 좀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지하는 단계, 그리고 그 가이드 문구와 사용자 질문에서 질문을 보고 수많은 저희 마이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프롬프트로 집어넣을지, 그것들은 마이 데이터의 항목을 추출하는 부분이 이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이 데이터와 실제 이제 금융 환경 정보들을, 코스피 지수 같은 정보들을 뽑아내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묶어서 최종 프롬프트에 넣어서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라우팅 프롬프트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질문을 가지고 어떤 금융 가이드를 참조할지, 금융 가이드의 인텐트를 먼저 분류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그 얘가 사람이 아닌데 가끔 안 좋은 소리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말들을 먼저 사전에 걸러내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체크 기능까지 이제 한 번에 이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LLM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도 하지만 먼저 이제 좀 세이프티 체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금칙어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거치고 다시 한번 또 여기 LLM을 이용해서 질문을 좀 필터링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의 의도의 인텐트를 가지고 이제 어떤 금융 가이드를 참조를 할지 이 금융 가이드 통을 결정을 했으니까 그 금융 가이드 통해서 질문과 유사한 그 가이드 문구를 가져오는데 이 가이드 문구 수 K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고객이 던진 질문과 관련된 가이드 내용이 있을 확률은 높지만 이걸 또 이제 LLM에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는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그 임베딩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가이드 문구도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해가면서 좀 문구도 고치고 그리고 임베딩을 생성하기 위해서 뭐 좀 인디렉트하게 임베딩과 실제 줘야 되는 문구를 좀 차이를 두는 그런 과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트리버럴 과정을 통해서 가이드와 관련된 그 리트리버럴 결과들을 문구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사용자 질문 여기다 집어넣고 다음과 같이 이제 또 한 번 LLM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리트리버럴 결과 속에 리트리버된 결과 속에 저희가 관련된 문구도 있겠지만 질문과 관련된 문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것들을 좀 정제하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나 또 넣고요. 그리고 질문과 관련된 것만 좀 뽑아달라. 그리고 좀 너무 요약하지 말고 좀 그대로 좀 기술해달라라는 프롬프트를 쓰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단순히 리트리버란 가이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이데이터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객의 마이데이터에 어떤 항목을 줘야 할지를 질문만 가지고도 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도 함께 참조를 해야 그것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번에 가이드 정제도 하지만 마이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야 할지 그것들도 이제 한번 뽑아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추출된 이제 마이데이터 항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 마이데이터 리트리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만 가지고 마이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보다는 그 가이드와 그 질문 고객이 던진 질문과 같은 두 개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 데이터 항목을 뽑아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확률로 적절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리트리버 부분은 기존의 이제 가이드와는 다르게 가이드는 그 금융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수집한 그 단순히 텍스트를 임베딩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데 마이데이터는 각 개개인별로 그런 텍스트들이 다르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 임베딩으로 만들어야 될 텍스트 문구는 이렇게 각각의 그 항목별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실제로 조회되는 데이터는 이렇게 SQL로 넣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조회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LLM 기반으로 이제 레그라는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챗봇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금융 가이드를 모을 때 좀 많이 고려한 부분이 뭐 다들 알고 있겠지 했던 그런 지식들도 이제 사용자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묵적 지식들을 이제 명시적 지식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가이드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으다 보니까 이제 유사하고 연관된 지식들이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합치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이드를 작성했지만 질문을 던져도 조회가 해당 가이드가 조회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찾아보다 보니 인베딩 레벨에서는 이렇게 목돈과 큰돈을 이렇게 매칭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 열고 이제 목돈은 큰돈이야, 그러니까 좀 알려주면은 인베딩이 돼서 이제 조회가 되는 해당 질문이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할까 물어봤을 때 이제 목돈, 큰돈 이렇게 참조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무식하지만 이제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또 가이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그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이제 저희 에이다 모델을 다 대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금융권 도면에서 이제 금융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 당사 에이다 모델을 활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 데이터를 대화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모은 5천여 건의 데이터하고 그리고 저희 금융 비서 그 패스 앱에 있는 금융 비서를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금융 퀴즈 같은 이제 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제공해 주는 피드로서 활용하고 있는 금융 퀴즈를 활용을 해서 그런 퀴즈들을 사지선다 뭐 해서 잘 맞출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SLLM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아픔이 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 일단 데이터 가이드 잘 만들고 데이터를 잘 준비하면 잘 많이 되더라,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 하지만 이제 이 와중에서도 이제 또 챗 GPT도 이제 놀지 않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GPT 터보도 나와서 해서 더 싸고 더 빠른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에다 모델을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도 GPT 자원이 계속 GPU 자원이 이제 계속 소모가 되는데 또 챗 GPT는 더 싸고 빠르게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이면 뭐 또 챗 GPT 데이터 레지던스 문제만 아니면 써두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